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를 꾸준히 규제해 왔는데요. 대기업 집단에서 여전히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아 돈을 버는 계열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 출자 제한 대상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은 13% 수준. 하지만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계열사 중 106곳은 내부 거래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17곳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부 거래로 채웠는데 삼성 SDS는 내부 거래 비중이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내부 거래는 11조 원 규모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회사를 포함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13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에서도 내부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총수가 있는 재벌들의 내부 거래액은 16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4% 늘었습니다. 계열사끼리 돕고 살다 보니 다른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중간재를 내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은 이제 그렇게 거래하면 굉장히 이제 손해죠. 그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독과점이 이제 심한 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상장 회사 기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은 내부 거래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감시 대상입니다. 이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70여 개 대기업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최근 경찰 계급 중 하나인 경정의 계급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승진 경쟁을 없애보자는 취지지만 인사 적체만 가중될 거란 반발도 큽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경정급 계급 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 여건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하위직 경찰들은 상대적으로 경정 승진이 빠른 경찰대나 간부 후보생 출신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급자의 애환은 모른 채 하고 일선서 과장급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사 적체만 가속화할 것이라며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일에 매진할 나이에 계급 정년으로 조기 퇴직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되레 승진을 위한 실적 압박을 연장할 뿐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계급 정년 관련된 것을 경정급에 국한되기보다는 전체 인력 구조를 지금 첨탑형 구조에서 항아리 모형으로 적극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경찰이 되는 방식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입직 창구를 단일화한다면 경찰대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지금 그렇지 않고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에 이득이 될 만한 대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일제히 악화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6월 경기 전망지수가 86으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각각 3.4포인트,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고용 전망지수는 보합이었지만 내수와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모두 한 달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소상공인 6월 업황 전망 실사지수도 82.1로 지난달보다 4.9포인트 떨어졌고 전통시장 전망지수 역시 80으로 4.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에 걸렸던 노동자가 신청 10년 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삼성전자 전 직원 한혜경 씨가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한 씨가 작업 중 납과 주석 등 중금속에 노출됐고 17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해 요인에 노출됐다는 점 등을 산재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1995년부터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5년 9개월간 생산직으로 일했던 한 씨는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2009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나라 안팎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에 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값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 금 1g은 5만 430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30원 떨어졌지만 연초보다 9% 올랐을 뿐 아니라 지난 2016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금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KRX 금시장의 월간 금 거래량은 557kg으로 작년 8월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란 분석인데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외국인은 5월 한 달 장외 채권 시장에서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규모. 같은 기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안전자산인 채권엔 돈이 몰린 겁니다. 국채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경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불안감이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현상, 즉 금이라든가 달러, 미국 국채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앞으로 세금 낼 돈 없다고 버티면서 호화 생활하는 악덕 고위 세금 체납자들은 잘못하면 한 달간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 친척 재산까지 계좌 추적이 들어가고 자동차세 오래 밀리면 운전면허도 정지됩니다. 정부의 악덕 세금 체납자 대책을 이순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엌 수납장을 열자 나타난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5만 원권 다발이 가득합니다.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안에 숨겨뒀다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적발된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낼 재산이 있는데도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으로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제를 도입합니다. 또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는 상태라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친인척에게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도입됩니다. 본인 금융거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을 고쳐 세무당국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자동차세를 10번 이상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고치고 체납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액 체납자 대책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약진으로 항공시장을 주도해온 대형사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형사와 저비용사들이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급 서비스를 해온 대형사들은 1등석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싼값이 강점인 LCC는 고급 좌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한 공항 라운지, 탑승전 승객들이 간단한 식사를 하며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1일 저비용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제주항공의 라운지입니다. 새로운 고객 경험 요소를 추가함으로 해서 경쟁사들과 근본적인 차별화를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항공사의 고급 서비스 중 하나인 라운지를 열어 다른 저비용 항공사보다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항공사는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 좌석 간격이 1.5배 늘어난 좌석도 선보입니다. 반면 실적이 악화한 대형 항공사들은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부터 1등석을 없애고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바꿉니다. 비수익 노선도 없애고 주요 노선에서 선호도가 높은 시간은 운임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이달부터 1등석이 있던 62개 국제 노선 중 27개 노선에서 1등석을 없앴습니다.
비싼 탓에 빈 채로 다닐 때가 많은 1등석 대신 수요는 더 많고 이코노미석보다는 비싼 비즈니스석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그 저가 항공사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그 시장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시장 동향을 보면은 그 더 이상은 강구할 수만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사는 효율화, 저비용사는 고급화 전략을 펴면서 타깃 고객도 점점 비슷해져 두 부류 항공사 간 시장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다음 달부터 응급실과 중증 환자실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과 수술 관련 의료행위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최대 절반까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최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 5일 금 1g은 54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브렉시트 결정의 후폭풍이 몰아친 2016년 7월 8일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최근 금이 인기를 끄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반세기 만에 출고값이 아닌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세금 변동폭은 제각각인데요. 수입 맥주와 비교해 세금 역차별을 받은 국산 캔맥주 값은 내년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출고 가격이 아니라 양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국산 캔맥주입니다. 기존까지 국산 캔맥주는 원가에 이윤 등을 합한 출고가에 세금이 부과됐는데 종량세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23.6% 줄어듭니다. 500ml 캔맥주는 207원가량 세부담이 줄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생맥주의 세부담은 54.6% 급증하는데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고자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신고가에 관세만 붙은 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상대적으로 적은 세부담을 졌던 수입 맥주는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맥주를 수입하는 국내 주류 회사들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세부담이 상쇄 가능한 만큼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4캔에 만원 하는 수입 캔 맥주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걸리는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붙도록 바뀌는데 종전과 세부담이 같아 가격 인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 소주와 위스키 등은 종가세가 유지되는데 세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해 내후년부터는 종량세 주류과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둘 사이에 세부담 팽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다는 말. 또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안을 또 한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안은 이달 시행령을 개정해 즉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이와 함께 전망이 높아지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실버케어, 그러니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직업들이 전망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국가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전문 자격증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건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또 운영할 경우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는 방침에 힘입어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노인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는 1955년부터 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 내년엔 노인 인구 중 베이비붐 세대만 44만 명이 되고 2024년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증가치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이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다는 건데요. 즉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비롯한 각종 지원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와 함께 요양복지사의 전망도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과 관련한 재정이 증가하면 그에 관계되는 직업의 전망도 탄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전망이 좋은 직업, 요양보호사가 하는 구체적인 일은 뭘까요? 네, 요양보호사의 목적은 신체적 보살핌, 사회적 보살핌, 일상생활 지원, 또 정서적 보살핌 지원 등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신체적 보살핌은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대상자의 목욕과 세수, 또 배설 등 개인 위생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일부터 약을 먹거나 치료 일정을 챙기는 등의 치료 보조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보살핌은 산책과 같은 시설 외부의 일정을 돕는 역할을 이야기하고요. 식사나 방 청소, 세탁과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도 병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을 하면서 정서적 보살핌도 중요한데요. 대화 상대나 대상자가 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일을 하며 요양보호사는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3교대로 일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7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업무 강도에 비하면은 그리 높은 월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교대로 일하면 피로감도 클 것 같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점이 요양보호사의 단점인데요. 대상자의 목욕을 돕거나 이동을 시킬 때 체력적 소모도 상당하고 3교대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면 요양보호사의 장점은 문턱이 낮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알맞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직업에나 장단점은 있지만 문턱이 낮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경력 단절 여성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표준교육과정으로 2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또 작업치료사와 같은 국가 면허를 소지했다면 40시간에서 50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시험은 요양보호론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되고 각 60% 이상을 득점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전망도 빠르게 높아지는 요양보호사. 제2의 직업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걸맞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